어느 날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라는 일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인 마이가 자기 방의 물건을 정리하고 살림살이를 조금씩 줄여가며 사는 이야기죠. 주인공이 물건이 전혀 없는 넓은 거실을 밀대걸레로 쓱쓱 밀며 청소하는 장면을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 물건이 꼭 채워져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비어 있음으로 인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리와 청소를 좋아했고 결혼 후에도 항상 집안을 잘 정돈하며 작은 공간이라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지인들이 가끔 집에 올 때면 집을 예쁘게 해놓고 산다고 감탄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드라마를 본 후 집을 둘러보니 저희 집 역시 벽에 걸린 자질구레한 장식품들이 너무 많더군요. 옷장과 수납함에는 각종 물건들이 꼭꼭 숨겨져 있었고요. 책장에는 책과 CD들이 또 얼마나 많던지요. 전 단지 수납과 정리를 남들보다 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물건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 이 물건은 사용하기에 편리한가? 오래 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가? 이 물건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러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중고나라에 팔고 친구에게 나누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였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구매했던 비용이 아까워 처분하기 힘든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버려야지 했던 물건도 막상 버리려면 이런저런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갑자기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이 샀을까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정리하다 지쳐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회한, 분노, 낙심, 절망, 우울 등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조금씩 짐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사를 할 때는 1.5톤 트럭 한 대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희 집의 가구는 침대, 3인용 소파, 책장, 티테이블, 식탁, 의자 6개가 전부입니다. 작은 방과 안방에는 작은 붙박이장이 있어 옷장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 방 크기가 거의 3배가 늘어났는데 살림은 오히려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집에 지인들이 오면 짐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놀랍니다. 그러게요. 그 많은 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적은 물건만으로 생활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는 사실이 사실 더 놀랍습니다. 편리를 위해 하나씩 모은 물건이 서랍 가득 있지는 않나요? 거의 사용도 안 하면서 그것들을 쓸고 닦고 하느라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건이 적을수록 요리와 청소가 쉬워집니다. 기업은 치밀하게 광고를 제작한 후 소비자를 유혹하고 광고 속 제품을 사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소비자는 그 상품을 사게 되지만 그렇게 갖고 싶던 물건을 사도 며칠만 지나면 그 행복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접하는 간접 광고가 수백 개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머니는 텅 비고 비슷한 물건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하나를 구입하면 하나를 버린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새로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그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세요. 자질구레한 사은품은 거절해보세요. 최소한의 물건만 남겨보세요. 물건이 적어지면 신기하게도 욕심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구매했고 카드는 얼마나 썼을까요? 저는 한 달의 열흘을 무지출 날로 정해놓았습니다. 날짜를 딱 정한 건 아니고 매달 가계부에 열흘은 텅 비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 교통비나 점심 식사비를 제외하고 하루 종일 소비를 하지 않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볼일 때문에 외출하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쓰게 됩니다. 집에서 꼼짝 않고 있으면 돈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오늘은 고구마를 다 먹어 주문했는데 내일은 사과가 떨어져 사야 합니다. 로션도 사야 하고 양말도 필요합니다. 경조사비도 내야 하고 선물도 사야 합니다. 주말에는 외식도 하고 간식도 사 먹느라 돈을 쓰게 됩니다.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을 공략하는 것이 그나마 쉽습니다.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매일 지출한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만 적어보면 하루에 1,000원이라도 쓰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이 됩니다. 매일 소소하게 돈을 쓰고 있다면 소비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나 자주 쉽게 카드를 긁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쓰는 비용이 10,000원도 안 되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돈 쓰지 않는 날을 정하고 그에 맞춰 노력하다 보니 중요한 건 지출 비용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당장 사고 싶고 먹고 싶어도 내일로 미루거나 사지 않을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산책을 하다 걷다 보면 군것질이 하고 싶어지죠. 배는 부르지만 밖에 나왔으니 그냥 떡볶이나 꽈배기라도 먹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었다면 지금은 한 번 더 고민합니다. 만약 간식 하나를 사 먹어 몇천 원을 쓰게 된다면 그날은 무지출 날로 분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거든요. 미국과 유럽 일부 도시에는 소비 자체를 반대하는 극단적인 운동가들도 있습니다. 프리건이라 불리는 이들은 레스토랑, 식료품점, 상점 등에서 버려진 음식만을 먹고 삽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음식물을 재사용함으로써 소비에 물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프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로 정해보세요. 매일 커피를 사서 마신다면 하루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 텀블러에 담아보세요. 매일 간식을 사 먹는다면 하루는 집에서 먹을 걸 챙겨 나가거나 건너뛰어 보세요. 어떤 물건이 사고 싶다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내일로 미뤄보세요. 내일이 되면 생각이 바뀌어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시내 구경을 나왔다면 구경만 해보세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사지 않고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겁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줄여보게 될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에 가까워지려 할수록 가진 소유물이 적어질수록 나 자신도 모르게 무력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력이 사라지니 돈을 쓸 일이 많이 줄어들어 마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건을 비우면 비울수록, 물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삶은 편해집니다.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 시작해보세요.